자, 그러면 1번 글의 목적부터 시작할 텐데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 때 30초 컷이죠. 듣기 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 듣기 끝나자마자 그냥 빨리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목적은 항상 이메일 형식이에요. 이메일은 수능에서는 항상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런 도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연결사 같은 걸 하나 쓰면서 여기선 however 문제점을 얘기해요. 문제점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죠? 여기 so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세 부분에서 목적이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맨 아래 해결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만 읽으면은 목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사람이 쓴 글의 목적을 찾아라 하면 여기 혹시 찾았나요? I ask you to create more bicycle rack. 더 많은 바이시클 랙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해서 3번 자전거 보관대 확충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자신이 약간 없는 사람은 이게 정말 맞나? 의심이 들어요. 그럴 때는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위 문제점 부분으로 올라가세요. 문제점에서도 뭘 얘기할 거냐면 이 자전거 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죠? however 뒤 보세요. 자전거 렉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쵸? 요 앞에 not enough라는 단어가 있죠? however 바로 뒤에 자전거 렉이 네.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점을 not enough를 다시 바꿔서 표현한 게 있어요. 쭉 내려가서 읽다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한 단어. 혹시 여기 찾았나요? so 위의 문장에 lack of bicycle facility라고 있어요. facility는 많이 외웠죠? 자전거 시설의 부족. 그게 즉 자전거 렉에 충분하지 않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글은 자전거 뭔가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늘려둬라. 이런 얘기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죠. 이 두 표현을 보면서. 그래서 3번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사실 렉이란 단어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facility라는 단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뭐 자전거 관련 시설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렉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자, 이해가 됐나요? 네. 질문 혹시 있나요? 그럼 넘어갑시다. 2번. 심경. 요것도 30 또는 40초 컷. 바로바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심경에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요 보기. 1, 2, 3, 4, 5 보기를 다 알아야만 의심하지 않고 둘 중에 고민하지 않고 확실하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심경 변화니까 항상 화살표 모양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단어들이 부정적인 맥락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3번 frightened 부정 긍정 부정이죠. 겁이 난 무서운 upset 화난 부정이죠. 얘는 특이하게 부정에서 부정이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는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4번 frustrated 맞죠. 좌절한 부정적인 거죠. 다음에 moved 얘는 조금 생소합니다. 근데 move는 우리가 익숙하죠. 이동하다, 움직이다. 근데 여기서 심경이니까 마음이 움직이다 하면 감동받는 거. 그래서 감동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고 5번에 annoyed는 짜증나는, 화난. 그래서 최소 이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신경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를 이제 힌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냐면 정서나 감정과 관련된 단어만 찾아야 돼요. 이상한 거 찾지 말고. 근데 그게 한 개 있으면 힌트는 아닙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2개 이상이 비슷한 게 나올 때만 얘가 힌트구나, 정답과 관련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지문으로 내려가서 연습을 해봅시다. 문제가 아이의 신경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주변만 잘 보면 돼. 전체 해석 못해도.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working은 신경 변화 관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cell 이것도 관계 없죠. 뭐 day 이런 것도 knock 이런 것도 관계 없어요. 다 정서 관련, 감정 관련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밑에 줄 보니 어떤 표현이 있느냐? I was hot, 난 더웠다. 뭔가 부정적이죠? tired, 피곤했다. felt like a total failure. 이 중에서 감정이나 관련 있는 거? 실패한 것처럼 느꼈다. 부정적이죠? 그래서 5번에서 confidence, 긍정적인 단어가 있는 단어는 탈락.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접할 흔한 시험은 요 뒤에 어떤 however 같은 연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조금 까다로워서 연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쭉 읽어보기는 해야 돼요. 감정 단어가 또 변한 게 어디 있는가? 쭉 보니까 여기에 hardship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이거 혹시 뜻이 뭘까요? 고난, 어려움, 역경이란 뜻인데 요거는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의 신경 변화 찾아라 했어요. 근데 얘가 속한 문장의 주어를 보니 woman and her husband, 여자와 남편이 고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이의 신경과 관련이 적겠죠. 그러니까 얘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쭉 가보니 근데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줬어. 그리고 뒤에 보니 내가 떠날 때 그 남자는 여기 또 나와 관련된 단어 나옵니다. gave me money. 나한테 돈을 줬어. 그리고 he just wanted to help me out. 나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 밑에 문장 보세요. 내가 거리로 나왔을 때 I broke into tears. 눈물이죠. 눈물 흘렸어. kept crying. 계속 울었어.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것들은 약간 부정적인가? 라고 생각해서 upset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바로 앞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고 날 도와주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럼 뭔가 고마움의 눈물이겠죠? 감동받아서. 그래서 4번 무브드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2개 이상 관련 단어를 찾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고 마지막 지문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혹시 빠른가요? 아니요. 딱 좋은가요? 네. 이 글은 주장하는 바 찾는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근데 주제는 보통 2점짜리 문제에서는 연결사 뒤에 주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문에서 연결사를 찾습니다. 보니 so, but 이런 게 있어요.
요 셋 중에서 찐 연결사 있거든요. 주제를 알려주는 연결사. 근데 그게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결론을 보면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죠. 주장. 근데 첫 번째 but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의 끝에 but 그러나 I argue 이렇게 있죠. 나는 주장한다. 주장하는 바 찾으라고 했는데 나는 뒤에 거를 주장한다라고 했으니 너무 확실하네.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만 읽고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나는 주장한다. 근데 뭐를 주장하냐면 it is not only a good idea라고 돼 있는데 여기 참고로 not only가 나왔다는 뜻은 but also가 나와야 한다. 근데 이 but also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그 뜻은 not only만 있으면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 연결해서 보면 이어서 It's not only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근데 뭐 하는 게 좋은 생각이냐면 harness constructive conflict. harness는 밑에 어려워서 나와요. 활용하다. 즉 건설적인 갈등을 활용하는 건 좋은 생각이야. 이게 바로 이 글 쓴 사람의 주장이겠죠. 건설적인 갈등 이용해. 그건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해. 그러니까 이 컨스트럭티브 컨플릭트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보고 1, 2, 3, 4, 5 보기로 가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리더는 건설적인 갈등과 건전한 비판 3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답 고르고 나머지 안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데 나머지 왜 안 읽어도 되나요?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문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죠. 근데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쭉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언급할 가치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어. 그의 믿음을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믿음 위해서 죽었다는 건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게 의미가 확 머릿속에 와 닿나요? 조금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 넘어가. 다시 말해서 영어의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는 아주 크게 이 얘기 할 거야. 그거 찾는 거에서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지? 이런 걸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의 믿음 위해서 죽었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 이 믿음을 뭐 펼쳤어. 널리 퍼뜨렸어.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뭔가 확립된 생각을 도전하는 건 어쩌고 저쩌고야. 그래서 뭔가 믿음, 생각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두 문장에 걸쳐서. 근데 이건 한국말 해석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굳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도입 부분으로 그냥 과감하게 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과감하게 뺄 수 있냐? 이 뒤에 바로 강력한 but이란 연결사가 있기 때문이죠. but이 딱 나오는 순간 얘는 앞에랑 정반대 내용. 즉, 이 뒤에 이 사람 얘기 주장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건설적인 갈등을 이용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앞에는 다 잘라도 건설적인 갈등 활용하자.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주제문 이미 나왔어? 그럼 이 뒤에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부연 설명 얘기하고 있어.
근데 쭉 부연 설명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혹시 음악 시간에 그런 거 배웠나요? 이거 배웠나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게 뭐죠, 이게? 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군. 이름이 뭐죠? 주환이요. 주환이요? 뭔가 피아노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 역시. 쳤었어요. 역시. 뭔가 얼굴이 그런 느낌이에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이 이 영어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주제문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문이 나오지 않아요. 주제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다음엔 주제문. 즉 주제, 부연이 계속 반복돼요. 그걸 한번 이 지문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즉 우리 주제문 찾았으니 그 다음 문장은 부연 설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봤더니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아. 막 되게 길어요. 너는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없다. 또는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네가 기꺼이 뭐 하지 않는다면 막 이렇게 주절주절 써놨어요. 부연 설명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만큼 집중해서 읽지는 않아도 됩니다. 단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 얘랑 주제문의 연관성을 찾아볼게요. 우리 주제문에서 건설적인 갈등 활용하는 거 중요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계속 이제 이 세트가 다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이 부연 설명 문장에서 갈등, 컨플릭트랑 같은 맥락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뜻은 다르지만 갈등과 되게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있어요. 지금 이 한문 you can't 이 문장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 혹시 이거 얘기했나요? disagreement. 그쵸? agreement의 반대죠? 일치하지 않는 거, 동의하지 않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tough question. 어려운 문제.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거죠. 얘네들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 if를 중심으로 끄는 다음에 if 뒤에부터 볼게요. 어려운 문제를 그래프는 밑에 어려워서 나왔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unwilling,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의견 가지려고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can't effectively set a strategy.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간략하게 보면은 이거죠. 너 갈등 이용해. 근데 만약에 네가 갈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뭔가 안 좋을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갈등 이용하면 좋아. 거꾸로 갈등 이용 안 하면 안 좋아. 지금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주제문을 조금 더 복잡하게 써놓은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보면 돼요. 부연 설명 나왔죠? 이제 뭐 나올 차례냐면 주제문 나올 차례입니다. 즉 여기 thoughtful leader라고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이 이제 또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리더들은 thrive는 뭘까요? 이건 꼭 외워줘야 되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번성하다, 번성시키다, 번영시키다. 즉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를 좋게 하냐면 disagreement.
동의하지 않는 의견 불일치를 좋게 한다. 봤더니 disagreement는 저 위에 있는 conflict랑 같은 맥락이고 thrive on은 위에 harness랑 같은 맥락이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초록,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은 같은 색깔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불일치를 좋게 하냐면 이것은 지금 얘는 앞에 있는 단수 명사 이 disagreement는 뭐 하기 때문이냐면 give, 줘요, them, 그들한테 information, 정보를 they did, 그들이 필요한 정보 뭐 하기 위해 improve their idea, 그들의 의견을 improve, 개선시키기 위해서 즉 이 의견 불일치는 뭔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mprove도 thrive랑 harness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주제문 나왔죠? 이제 뭐 나올 차례일까요? 이제 부연 설명 나올 차례입니다. 그게 여기 위부터 I believe 앞에까지가 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 못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아주 잠깐 보면 우리는 갈등 주변에 편안함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some people이라고 하면서 이제 요 앞에 문장에 대한 또 다른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thrive on 한 번 더 나오네요. 번성시켜 뭐를? lively debate 활기찬 논쟁을 번성시켜. 즉 이게 이 사람 주장이었죠? 근데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보스, 리더가 안전하게 도전받지 못한다면 즉 다른 사람이 도전하는 거를 리더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는 요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리더는 건설적인 갈등 이용해야 돼를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연 설명 나왔으니 마지막 정리를 해주겠죠. I believe부터. I believe 봤더니 나는 믿는다. 즉 나는 생각한다죠. 얘도 이 주장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장한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뭐를 주장하냐면 너의 일이야. 리더로서. 근데 뭐 하는 게 너의 일이냐면 invite good criticism. criticism 비판이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저 위에 있는 conflict, disagreement랑 다 같은 맥락이구나. 근데 그 비판을 invite, 초대하는 것, 즉 받아들이는 게 리더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리더는 비판 받아들여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By constructively harnessing disagreement. 너의 팀이랑 이 의견 불일치하는 거를 건설적으로 이용하면서 너는 이 생각을 improve, 개선시킬 수 있고 생산성도 fuel, 높일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제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Harness constructive conflict. 근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표현을 계속 바꿔서. 이것을 평소 영어 독해할 때 찾는 연습을 한다면 이 주제문 딱 보고서는 밑에 읽을 때 또 나왔네? 이게 확실하구나. 또 나왔네? 이게 완전 확실하네 하면서 빨리빨리 읽어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표현을 달리한 것들 요거 찾는 게 이제 3학년 영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유형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 지문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나요? 앞으로 이 정도 속도로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여기 보면 1, 2, 3번 이렇게 다 번호 써놨거든요? 그냥 바로 엎드려 자지 말고 이 단어 한 번씩만 보고 정리하면서 있으세요. 바로 엎드리지 말고. 선생님, 네. 그러면 그 미니 테스트가 시험 범위. 그쵸. 여러분 시험 범위는 다 제가 수업한 부분에서 나옵니다.